안녕하세요. 2단계 샘스 기능 관련 주요 문의사항 소개를 진행할 안시태의 박병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개로 구성하였고, 업무별 프로세스와 주요 문의 6개를 준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는 측정인 연계를 위해 사업장에서 측정인 관리 번호를 샘스에 맞춰 넣는 단계입니다. 메뉴는 운영 기록의 자가측정 항목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측정인 사업장 관리 번호 버튼을 눌러 팝업에서 번호와 기간 정보를 등록, 저장합니다. 측정 기간에서 안내한 번호를 정확히 넣는 것이 연계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측정 연계가 실제로 잘 되었는지 사업장에서 확인하는 세 단계 단계입니다. 첫째, 메뉴는 운영 기록, 자가 측정 현황, 측정인 연계 정보 관리로 들어가 연계 정보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장명, 배출구 번호, 측정일 같은 조건을 넣고 분석 항목을 선택한 뒤 조회하면 조건에 맞는 배출구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어떤 배출구 혹은 어떤 측정일 항목이 연계 대상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측정인 쪽 샘스 배출구 번호, 그리고 측정일, 분석 항목명, 그리고 최종 자료 처리 상태와 같이 표시됩니다. 셋째, 목록에서 해당 배출구를 클릭하면 자료 수신 이력으로 들어가서 그 배출구에 대한 자료가 언제 어떤 구분으로 들어왔는지 처리 상태가 성공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 비교 버튼을 통해 세부 내용도 대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측정 연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입니다. 측정인 연계 오류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다만 문의하기에 올라온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계 오류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측정인 시스템과 샘스 시스템 간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연계가 되었어도 양 시스템 간에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서는 연계 데이터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그 샘스에서 오기입 시에는 샘스의 문의사항 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측정인에서의 오기입 시에서는 측정인 시스템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수정을 실시하면 되고, 그 수정한 데이터는 샘스 쪽으로 자동으로 재연계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측정인 시스템과의 연계는 현재 실시간 연계가 아니고 전일 데이터를 연계하는 구조로 약 1에서 3일 정도의 연계 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에서 3일 정도 지난 후에도 연계 데이터가 미표출 시에는 문의하기를 통해 데이터 확인 및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산소 보정 전후 배출가스 유량과 관련해 오류가 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산소 보정 농도 미적용 여부 체크 기능은 25년 11월에 저희 측정인 시스템과의 연계 고도화로 추가된 항목이며 산소 보정을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체크한 경우, 즉 미적용이 예일 경우에 시스템은 보정 전 유량을 쓰고 실측 표준 산소 농도는 0으로 처리하는 흐름으로 갑니다. 다음, 체크하지 않은 경우, 즉 미적용이 아니오이면 보정 후 유량을 쓰고 산소 농도는 연계된 값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입자 및 배출가스 현황 영역에서 실측산소, 표준산소, 배출가스 유량과 함께 이 체크박스를 먼저 맞추신 뒤 저장하시면
전후 유량이 뒤바뀌어 생기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1월 14일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는 이 항목을 반드시 확인 및 수정한 다음 다시 연계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안내 문구도 함께 보시고 데이터를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출력 조회 화면에서 동일한 측정권이 반복되어 보일 때 왜 그런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측정 쪽에서 한 건의 데이터가 입력, 수정, 삭제처럼 여러 번 바뀌면 샘스는 기존 행을 덮어쓰지 않고 변경 이력을 새 행으로 쌓는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분석 결과 키로 여러 줄이 나오는 것은 시스템이 이력을 남기는 정상 동작입니다. 최종 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같은 키로 여러 줄이 있으면 가장 아래쪽, 즉 최신행이 연계의 최종 상태입니다. 자료 부분이 삭제라면 실제 삭제 처리는 샘스 자가 측정 상황에서 진행하실 수 있고 변경이라면 측정인 연계 결과 관리 팝업에서 일괄 등록 또는 개별 등록으로 후속 처리하시면 됩니다. 처리 상태가 성공 대기 등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행 전체 이력을 보시고 업무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측정인 연계 자료가 조회 화면에 안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이나 종 변경 등으로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서 분리되면 변경 전 사업장에 있던 자가치전 정보를 변경 후 사업장으로 데이터 확인 후 수기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사업장 계정 정보 기준으로는 데이터가 표출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이나 종 변경 등으로 사업장 정보가 시스템에서 분리하고, 둘째, 일반적으로는 변경 전 사업장의 시설 현황, 운영 기록을 변경 후 사업장으로 이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 후 수기 처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과정에서 이관이 누락된 케이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문의하기로 데이터 확인을 요청하시면 확인 후 조치해드리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연계가 안 됨 뿐만 아니라 사업장 분리 이관 누락 가능성을 먼저 떠올려 주시고 필요시 문의를 통해 이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IPS 연계 관련입니다. IPS 연계와 맞물려 가동 시간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세 단계로 안내합니다. 첫째, 운영 기록 IPS 연계 오류 현황으로 들어가 자료 유형 관리 연월, 배출구 번호 등 조건을 넣고 조회하면 연계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이 화면에서 짚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료조회 가동 시간으로 이동해 가동 일자 범위, 사업자 등록번호, 구분, 시설명, 정렬 조건으로 검색하면 가동 시간 목록이 나옵니다. 셋째, 목록에서 해당 행의 이력 조회를 누르면 배출구 가동 시간 이력 상태 팝업이 뜨고 가동 일자, 가동 시간, 시작 종료, 비가동, 비고, 그리고 요청 구분이 IPS 연계인지와 같은 등록 변경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계 오류 현황에서 연계 현황 및 처리 결과를 보고 가동 시간 목록으로 실제 입력된 내용을 보고 이력 조회를 세부 변경 흐름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IPS의 기록 입력까지 마쳤는데 샘스에서 조회하면 데이터 오류로 보일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IPS 연계 자료 관련 문의는 세 가지 프로세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문의하기로 등록한 사업장에 대해 IPS 연계 데이터를 수기로 검토합니다. 둘째, 그 검토에서 연계 누락이 확인되면 IPS 연계 자료를 다시 수신한 뒤 연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측 재수신, 재연계에 해당합니다. 셋째, 화면에 나온 것처럼 연계 오류 목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오류는 공통, 그리고 배출구 가동 시간, 방지시설 운영 사항, 그리고 사용량 등으로 나뉘어 있고, 예를 들어 샘스 사업장 아이디가 둘 이상 조회되는 경우, 가동 시간 숫자 형식이 0에서 24 바뀐 경우, 사용량이 비어 있는 경우처럼 원인인 이 코드 형식 누락 중 어디인지를 짚을 수 있도록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IPS 연계 자료는 새로 고침에서 해결되는 유형이 아니라 문의를 통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수신 재연계로 이어지고 표현한 오류명 설명으로 IPS 쪽 입력값을 어디를 거쳐야 하는지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은 외부 자료 및 직접 입력 단위 자료는 미연계로 연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IPS 시설 관리 번호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첫째, 사업장에서는 문의하기를 통해 IPS 사업 시설 관리 번호 변경을 요청합니다. 둘째, 요청이 들어오면 배출시설 설치 운영 허가 결과서, 즉 슬라이드의 예시로 든 배출시설 등 설치 운영 허가 검토 결과서와 같은 허가 검토 결과 자료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서 변경 처리합니다. 이러한 문의과 처리는 번호만 임의로 바꾸는 게 아니라 허가 결과서로 시설 식별 관리 번호가 맞는지 검증한다는,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서 확인이 손해된다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 기록을 엑셀로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째, 양식 다운로드입니다. 메뉴는 운영 기록, 가동 시간으로 들어가시고 팝업에서 가동 시간 상세를 예를 들어 월별로 맞추고 정렬 조건도 선택한 뒤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눌러 기준 양식을 받습니다. 둘째, 데이터 입력입니다. 받은 파일에는 고정값으로 잠겨있는 열과 사업장에서 직접 넣는 입력 영역이 구분되어 있으니 사업장 입력란에는 필요한 값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고정값 열은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오류 없이 올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일괄 업로드입니다. 같은 화면에서 엑셀 일괄 업로드를 눌러 파일을 선택하면 처리량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확인 팝업이 뜹니다. 내용 확인 후 예를 들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이 흐름 자체는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특정 사항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쓰실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운영기록 엑셀 일괄 업로드에서 오류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오류는 제공된 양식을 임의로 바꿨을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고정값 영역 수정, 수식 함수 사용, 서식 변경, 열을 마음대로 추가 같은 경우입니다. 특정 업체에서 DRM으로 보안 처리된 파일도 역시 오류로 인식하여 처리됩니다. 이와 같은 해결은 세 단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슬라이드 오른쪽 업로드 시 오류사항 목록을 보면 파일 손상, 조사 연도, 배출 시설 아이디, 가동일 조합 중복, 형식 오류, 필수값 누락, 그리고 임대 시설 배출구는 여기에 적지 않는다. IPS 연계 배출구는 원초로 제외 같은 업로드 시 오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로드 후 화면에 나오는 엑셀 업로드 결과 메시지를 보고 몇 번째 행, 어느 항목이 문제인지 따라가 수정합니다. 예시처럼 가동 시간은 00시에서 24시면 가능하다고 행 번호까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양식 구조 자체가 망가졌다면 빈 양식을 다시 다운로드해서 쓰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형식 변경에는 셀, 열 삭제, 추가, 고정 셀 변경, 행 구조 변경, 함수 사용까지 포함됩니다. 지정된 입력란에 값만 넣는 것이 허용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운영 기록 중 자가 측정을 직접 입력하는 업무 흐름입니다. 첫째, 데이터 입력입니다. 메뉴는 운영 기록 자가 측정 사항으로 들어가시고 정보를 넣을 배출구를 먼저 정합니다. 목록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자가 측정 사항 등록 팝업이 열립니다. 이 팝업 안에서는 시설 정보, 산소 등을 넣고 기상현황, 오염물질, 농도, 필요시 참고사항까지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저장입니다. 입력을 마치셨으면 팝업 상단의 저장을 눌러 자가 측정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자가 측정 사항, 등록으로
입력창을 열고 그리고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고 이후 저장 순서입니다. 엑셀 일괄 업로드나 측정이 사업장 관리 번호는 앞뒷장에서 따로 다릅니다. 다음은 자가측정상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입니다. 이 자가측정상 엑셀 일괄 업로드도 슬라이드 12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운영 기록 엑셀 일괄 업로드와 동일 패스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자가측정을 등록하려는데 배출구 조회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원인은 그 배출구의 자가측정 면제 여부 설정에 있습니다. 자가측정 등록 화면에 나오는 배출구는 면제로 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보여주기 때문에 면제로 잡혀 있으면 목록에 조회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 시설 정보 배출구 현황으로 가서 문제되는 배출구를 검색한 뒤 자가측정 면제 여부 열의 값을 확인합니다. 화면 예시처럼 해당 업종과 면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면제로 되어 있으면 시스템은 자격증 입력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등록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입력해야 하는 배출구인데 면제로 되어 있다면 배출구 현황에서 면제 설정을 사업장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원인이 안 보이면 문의하기로 확인 요청을 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자가측정 사항을 개별 등록하는데 환경기술인 목록이 안 나와서 선택이 안 될 때입니다. 그 원인은 자료 입력 순서에 있습니다. 자가 측정 대상 시설의 배출구와 측정 일자를 먼저 넣어야 그 조건에 맞는 환경 기술인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화면 흐름으로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우측의 배출구 선택 그리고 측정 일자 입력 영역에서 어느 배출구를 측정할지 측정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정하신 다음 아래쪽 환경 기술인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정리하면 환경 기술인이 비었다는 오류가 아니라 앞 단계 조건이 비어 있어서 목록이 열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구 측정 일자 그리고 이제 환경 기술인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료가 얼마나 입력됐는지 한눈에 보는 입력 현황 관련 프로세스입니다. 첫째, 메뉴는 자료 입력 현황으로 들어가시고 조회 조건에 있는 월을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구분번호, 사업장명 등도 조건도 함께 맞춥니다. 둘째, 검색 버튼을 누르면 운영기록 미입력 같은 형태로 배출구별로 무엇이 빠졌는지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가동시간, 그리고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각각 미입력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면 하단에는 운영기록 입력 오류처럼 가동기실 이전 입력 등 유효성에 걸린 건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여 입력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질문은 실제로는 입력했는데도 화면에 미입력으로 보일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하실 일은 검색 조건을 맞춘 뒤 운영기록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다시 검색해서 입력 여부 표시를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계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현행화해서 다시 이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동일하게 미입력으로 나오면 문의하기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수기 확인 및 조치로 이어집니다. 원인을 못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문의하기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용량을 화면에다 직접 넣는 기본 흐름입니다. 첫째, 운영 기록 사용량, 연료 사용량 메뉴로 들어가 조건에 맞는 배출 시설을 선택합니다. 둘째, 열리는 입력 화면에서 시설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량 정보에 연료 부분, 단위, 발열량, 황합유량 등을 맞춘 뒤 월별 사용량을 입력 단위 영역에 입력합니다. 입력 단위 입력 시 기본 단위에
단위로 자동으로 환산 처리하여 등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장 버튼을 누르고 확인창에서 얘를 눌러 등록을 마칩니다. 다음은 사용량을 엑셀로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역시 동일 메뉴에서 월별 측정 상태 등 조건을 맞추고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둘째, 파일 안에서 참고 고정 영역과 사업장 입력 영역을 구분해 입력란에만 값을 넣습니다. 셋째, 엑셀 일괄 업로드로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메시지에서 예 버튼을 누릅니다. 업로드 창에는 업로드 가이드와 업로드 시 오류사항 탭이 있고 첫 시트 일행은 이제 헤더 이행부터 처리 같은 규칙이 있으니 오류 탭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용량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은 전년도 불러오기 및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만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며 일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11번째 질문은 가동 개시일 때문에 생기는 오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2025년 2월 샘스 오픈과 함께 가동 개시일 관련 과거 데이터 일괄 정리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2단계 오픈에 따른 가동 개시일이 없는 시설에 당시 일괄로 1900년 1월 1일 값이 기본일을 넣었습니다. 둘째, 자료 검증 자료 입력 현황에서 연료 사용량 미입력으로 보이면 1차로는 사업장에서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입력을 해서 이 오류를 푸는 단계입니다. 셋째, 이후 자료 검증 과정에서 가동 기실이 실제 일자로 바뀌면 예를 들어 1900년도에서 2004년 5월로 바뀌면 예전에 넣어둔 연료 사용량이 이 새 가동 개시일보다 앞선 시점이 되어 가동 개시일 이전 입력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의 등으로 요청하시고 해당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확인한 뒤 가동 개시일 이전 구간 값은 비워서 정리하는 2차 조치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운영 기록을 입력하기 전 해당 시설의 가동 개시를 확인 후 업무를 진행하면 이와 같이 이중으로 오류 처리하는 부분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시청할 때의 기본 절차입니다. 메뉴는 시설 현황, 시설 정보, 수정 시청으로 들어가 수정할 시설을 골라 수정 시청 흐름을 시작합니다. 배출구를 검색한 뒤 첨부 파일과 변경 사유를 넣고 센터 수정 시청을 누릅니다. 중간에 있는 수정 시청 내역은 현행 정보 그리고 수정 정보들을 확인해서 수정할 정보들을 정확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후 센터 수정 시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수정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에서 첨부 사유를 다시 확인하시고 예를 들면 수정 시청이 접수됩니다. 다음은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폐쇄할 때는 같은 수정 시청 화면에서 시설 일괄 폐쇄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폐쇄할 시설을 선택하고 폐쇄일자 그리고 첨부 파일, 변경 사유를 넣은 다음 시설 일괄 폐쇄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확인창에서는 저장 여부와 함께 변경 시설 수에 따라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예로 최종 제출합니다. 다음은 시설 삭제 프로세스입니다. 메뉴는 시설 현황, 시설 정보, 삭제 신청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설 삭제 신청 버튼으로 시작해 삭제할 시설을 고르고 첨부 파일과 변경 사유를 작성한 뒤 센터 삭제 신청으로 넘깁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해서 예를 들면 삭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12번째 질문은 수정 삭제 신청을 누르는데 이미 수정 신청이 된 시설처럼 막힐 때입니다. 원인은 시스템 내부 처리 순서나 연도 전원 배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연도가 바뀔 때 연도별로 시설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이전 연도에 수정 신청이 걸려있던 상태가 새 연도 데이터에 그대로 복사되면 새로 신청한 적이 없어도 수정 신청 중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문의하기로 접수하시면 상태를 확인한 뒤 수기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수정 적용된 항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뜨면 같은 맥락으로 먼저 막혀 있는지 보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13번째 질문은 시설 수정 신청 시 처리 중 오류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시설 수정 시 올리는 첨부 파일 혹은 특정 문구를 국가미세먼지센터 방화벽에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의하기를 통하여 입력 시 사용했던 첨부 파일 혹은 문구를 같이 넣어 올려주시면 오류 제한 및 내용 확인 후 센터 전산 관리자를 통하여 방화벽 정책을 변경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문의하기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의 운영일자, 시설 정보를 바꿀 때 들어가는 시설 구조 현황 흐름입니다. 메뉴는 시설 현황, 시설 구조 현황에서 조건을 넣어 대상 시설 배출구를 찾습니다. 목록에서 해당 배출구 행위 정보 관리를 누르면 기관별 상세 조회창이 열리고 여기서 가동 개시일 폐쇄일자 등 시설 배출구 수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발생량, 추정 횟수 같은 항목도 같은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에는 저장 버튼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스태깅 스카이, 팀스 관련 항목은 안내에 따라 사업장 일반 현황에서 선행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력 보기로 과거 변경 이력도 확인 가능합니다. 14번째 질문은 폐쇄일자와 맞지 않아서 자가 측정 쪽에 오류가 날 때입니다. 자료 검증 입력 현황에서 폐쇄일자 이후 입력처럼 뜨면 폐쇄일 이후 시점으로 자료가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배출구, 방지시설, 배출시설을 특정해서 문의하기로 올려주시고 설치일, 가동기실, 폐쇄일 등 신고 기수준일과 실제 운영이 어긋난 부분을 확인하여 안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스스로 못 찾겠으면 역시 문의하기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15번째 질문은 에어센스에서 로그인 처리 중 오류나 사업장 변경 박 같은 메시지가 날 때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장 주소 좌표가 비어 있거나 주소 정보를 좌표로 변환하는 기능이 안 되어 있으면 위치 검증 단계에서 로그인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2단계 샘스에서는 사업장 등록 시 주소 정보들을 자동으로 좌표 정보를 변환하여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최초 등록 시 위경도를 잘못 넣었을 경우 반경 판정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사업장에 좌표 정보가 없을 때는 문의하기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쪽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단말기에서 개발자 옵션이 켜져 있으면 현재 보안 정책상 앱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면 예시처럼 루팅 탈옥 감지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비슷하게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설정에서 개발자 옵션을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동일하게 로그인이 안 되시면 문의하기로 기종, OS, 증상, 캡처 증적을 함께 올려주시면 확인 후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6번째 질문은 이전 연도에 넣어둔 배출구 위경도를 다른 연도에도 그대로 쓰고 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입니다. 현재 에어셈스 앱에서 지도로 직접 넣는 좌표는 해당 연도, 해당 배출구에 반영되는 방식이고
과거 연도 값을 복사해서 여러 연도에 일괄로 반영하는 기능은 앱만으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문이야기를 통해서 불뚜기시 정보 관련, 그리고 어느 연도에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확인 후 수기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예시처럼 2020년 배출구 위경도를 24, 25년도에도 복사 요청, 이렇게처럼 연도와 배출구를 명확히 써주시면 처리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